정치권에서도 한마디씩 하고. 왜냐, 야당에서는 여성가족부를 겨냥했어요. 윤희숙 의원이 정치 득실 따지는 여가부냐, 비방벽화에 피토하는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나서달라. 단 없어질 여가부는 조용히 계셔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여가부도 또 메시지를 내긴 냈습니다. 뒤늦게라도 여가부에서 여성 혐오 표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건 다행스럽고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가부의 그동안에 좀 자기 자의적 잣대에 의해서 선택적 개입을 했던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성비위와 관련돼서 여가부가 제때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가부가 스스로 여성인권들을 옹호하고 여성인권들을 보장해주는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이 침해당하는 굉장히 핫한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 편일 때는 말을 하고 내 편이 아닐 때는 말을 하지 않는 식의 선택적인 개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아마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여가부가 반응한 것을 보이고요. 저는 그러나 이번에 이 김건희 씨로 지칭되는 그 벽화 논란에 대해서 여가부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비판하는 목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건물주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저 모습. 그러니까 내가 풍자한 건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윤석열 지지자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풍자라는 개념을 그 양반은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풍자라는 것은 사실의 기초에서 그 사실을 좀 틀거나 비꼬아서 상대방에 대한 특히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웃음으로써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권력자에 대한 풍자를 하려면 윤석열 총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확인되지 않은 풍문과 괴담에 기반해서 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풍자를 하면서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저게 그럼 왜 그랬을까? 저건 이른바 자기 스스로의 정치활동과 정치 참여를 정당한 나머지 상대방의 자유와 인격을 모독하는 정치 참여마저도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과도한 정치 개입. 저는 이런 것들이 여든 야든 이른바 여당의 열성 지지층이나 야당의 열성 지지층에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정치 문화를 좀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또 뭐 여가부가 계속 이런 논란에 하나하나 다 메시지를 내고 참전하는 게 또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동시에 같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로 하면 이제 여성과 가족 이거를 이제 떼어내서 특화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아마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니까 그럼 여성 인권은 누가 보장하느냐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 차관이 나와서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요, 여가부가 왜 이제 비판받고 있는가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성의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정부 부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서야 될 부가 아닙니까? 바로 여가부거든요. 예. 바로 그런 기대 때문에 지난번 박원순 오거돈 사태 때도 여가부가 왜 뒤늦게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입장을 못 내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거나 여성 혐오,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여가부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니 누가 여가부 폐지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여가부를 당연히 모두 다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좀 여가부가 좀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그걸 좀 저는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에서는요 여당도 이 해당 벽화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벽화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조롱 같은 행위 아니면 또 그런 음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권자에게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그것을 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열성 지지자들이 훨씬 더 우리 국민 정서를 뛰어넘는 오버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죠. 예. 여당 대선 주자들도 비방벽화는 금도를 넘어서 결혼 전 사생활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다. 뭐 역풍이 될라 선을 긋는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근데 이 논란이 일부 시각에서는 오히려 되레 윤 전 총장이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실보단 득이 많다. 윤 전 총장에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혹이나 소문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다라는 부분들은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어떤 사실이고 어떤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중도층에서 빠진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혹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도한 의혹 제기가 좀 그 부분은 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은 윤 전 총장에게 일정하게 이제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 수가 있는 것이고 더해서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시점이 묘하게 이게 맞물립니다. 거기다 국민의힘 입당까지 맞물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 네거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일정한 특히 이제 아내와 관련된 저런 사적인 영역의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힘을 갖고 어떤 의혹 제기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도 어떤 뭐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사실도 아니라고 하지만 또 정확한 어떤 이 검증의 칼날을 저런 쪽까지 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벽화 논란이 윤석열 총장한테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결국 건물주도 이제 스스로 문구를 삭제했고 그다음에 여권 내에서도 좀 과도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까지 이게 발생할 수 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 의혹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오히려 물타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 과도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오히려 배우자 논란을 오히려 여권 강성 지지자의 그 부작용에 의해서 희석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저런 식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접촉사고 났을 때 접촉사고 나서 운전자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논쟁에 누가 우위가 있는 걸 잘 따지기 전에 한 명이 먼저 치기 시작하면 친 사람이 모든 걸 다 덮어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과도한 오바를 하면 그 오바를 한 쪽이 당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통사고에 비유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배우자 벽화 논란은 일단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후폭풍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겠죠.